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낮까지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점차 동풍이 강해지면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주로 아침부터 낮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울진과 영덕 지역에서는 오늘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많은 곳에는 100mm,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영덕 26도, 포항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시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 예산 집행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경주시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458억 원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며 경주시를 비판해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들에게 5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특별지원금 458억 원을 추석 전까지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 시민 1인당 10만 원씩 270억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97억 원, 경주페이 발행에 9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불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합금지 피해업종과 특별피해업종 932개 업소에 100만 원씩 지급하고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 2만여 곳에 대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시 재정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힘들게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효불급한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삭감 등 뼈를 깎는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하였고 힘겹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며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여온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경주시의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과 관련한 결정이 주민들의 요구가 대폭 수용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잘 나와줘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경주시의 유례없는 특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 포항시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합니다. 포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만일 16세 이상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망했을 경우 최고 1,500만 원이 보장되고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으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 원, 4주 이상 진단으로 6일 이상 입원하면 위로금 10만 원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는 사실상 구조조정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의 대학 9곳이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따라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 일반대 4곳이 빠졌습니다. 탈락한 곳은 김천대와 대신대, 동양대와 위덕대입니다. 경북과학대와 대구공업대, 성운대와 수성대, 호산대 등 전문대학 5곳도 제외됐는데 이달 말 확정됩니다. 지난 5월에는 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서라벌대와 영남외국어대가 이미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습니다. 대구 경북 일반대 15곳 중 6곳, 전문대 22곳 중 7곳 등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로 재정지원에서 탈락된 대학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평가보다 점수가 올랐거든요. 점수가 올랐는데 이게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좀 사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반 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된 곳 역시 내년 3월까지 자율 혁신을 포함한 사실상의 정원 축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미 권역별로 30에서 50% 정도의 대학이 정원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며 응하지 않으면 추가 재정 중단을 시사했습니다. 유지 충원율은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정원 조정 등에서 불리함을 안고 있는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 개혁 속에 존립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됩니다.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군 복무자, 입원 환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은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고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학교에, 재수생 등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부 영역에 선택 과목이 도입돼 선택 과목 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탁 막걸리의 영탁이란 상표를 놓고 지역 출신 가수인 영탁과 영탁 막걸리 생산업체인 예천 양조가 2달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조짐입니다. 이 문제는 양측의 공방으로 예천 양조뿐 아니라 영탁 막걸리를 취급하는 지역 영세상인마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동네 마트.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주류 냉장고에 영탁 막걸리를 채워 넣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영탁 막걸리 생산업체인 예천 양조와 가수 영탁 사이에서 상표 분쟁이 일며 호황기는 옛말이 됐습니다. 30박스 들어오던 게 한 일주일에 10박스도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좀 많이 주춤해져 있었어요. 다른 판매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 판매점은 막걸리 선물 상자까지 마련했지만 쓸 일이 없게 됐습니다. 대구의 한 막걸리 대리점은 판매점들이 영탁 막걸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 생계벌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떤 마트에는 막걸리를 더 이상 공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트도 있었고 어떤 데는 막걸리 광고 코스트를 내려라 항의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상표 분쟁이 가수 영탁 팬들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항의 전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막걸리 광고 재계약을 안 한다고 저한테 막 뭐라 하시더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는 막걸리 대리점인데 본사에다 전화를 하시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이제 막걸리 팔지 마라. 예천 양조 측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탁 막걸리의 인기로 직원 25명을 추가로 고용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월 매출액은 6억 원대에서 한 달 만에 5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법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이 되어 있으니 저희들 업체로서는 상당히 이게 매출이 갑자기 이게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하다 보니 회사 내부에서도 또 인원 감원이라든지 기타 여러모로 우리가 경비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는. 예천 양조와 가수 영탁이 서로 영탁 상표권을 출원하며 불거진 갈등은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150억 계약금 요구설에 이제는 소송으로까지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천 양조는 상표법의 선사용권에 따라 영탁 상표를 사용하는 게 무방하다는 입장이지만
가수 영탁 측은 예천 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도 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선이 어제 영일만항에 입항했습니다. 승선 인원 1,200명, 화물 7,500톤을 선적할 수 있는 11,500톤급 카페리선은 2017년 7월 건조돼 전북 군산과 중국 스타오항을 오가는 노선에 투입됐다가 최근 울릉크루즈에 인수됐습니다. 울릉크루즈는 시험 운항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운항할 예정인데 대형 크루즈선 투입으로 연간 100일 안팎에 이르던 울릉 노선의 결항 일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잡지로 경제 성장보다는 공동체 회복, 또 지속 가능한 공생의 가치를 펼치기 위해 1991년 서울이 아닌 지역 대구에서 창간한 녹색평론. 코로나19와 기후변화, 각종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이 잡지를 창간한 고 김종철 발행인을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평론은 30년 전 대구 수성구 범호동 주택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탄생했습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번역, 기고는 물론 직접 저술까지 하며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이 공간이 바로 91년도에 김종철 선생님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 제자들 도움 받아서 녹색평론을 처음 창간하신 공간입니다. 지역에서 얼마든지 좋은 잡지 만들 수 있고 오히려 지역에 있어야 더 좋은 관점에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출판을 할 수 있다. 선생은 인간이 개발을 내세우며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인간 생존이 정말로 가능할까? 과학기술과 경제 성장이 불러온 생태 파괴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선생의 사상과 정신은 녹색평론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한 200~300년 동안에 이 인류사 소금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행사했던 그 버릇, 습관, 특히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2013년 녹색평론 131호를 통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이라고 주장했고 녹색의 가치를 지지하는 녹색당 창당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녹색당으로 사람들이 많이 집결해가지고 녹색적인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세계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잡지는 올해 11월로 창간 30주년을 맞지만 선생은 지난해 6월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이 선생이 살아온 길을 회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1991년 녹색평론 창간하셨을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한국 사회의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시대를 앞서가던 그의 사상과 행동은 그가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LH 대구 경북 지역 본부는 자사가 매입한 대구 경북 지역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에 대해 예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대구 295호, 경북 125호 등 420호이며 입주 가능한 주택의 3배수 정도를 예비 입주자로 모집합니다. 임대 조건은 입주 자격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하며 1순위는 10월 6일, 그 외순위는 11월 2일에 예비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포항시는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감차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0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상반기에는 법인 30대 등 70대를 감차했고 하반기에는 21대에 대한 감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택시 126대를 감차해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수출입 실적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포항항을 통한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8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9% 증가했고 수입은 8억 5,800만 달러로 105.3% 늘어 1,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점차 동풍이 강해지면서 빗줄기가 다시 굵어질 텐데요. 동해안 지역은 주로 아침부터 낮까지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포항과 경주에서는 오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울진과 영덕 지역에서는 오늘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많은 곳에는 100mm,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25도, 영덕 26도, 포항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시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